자, 2020년 11월 16번부터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그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하는 언어 표현.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유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대요. 자, 그 중에 의미 지칭 이론이 있습니다. 의미를 지칭한다 이런 뜻. 지칭한다는 게 뭐야? 가리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의미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바로 즉 지시체 자체, 지시하는 어떤 사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의미 이퀄 지시체 이렇게 보는 게 의미 지칭 이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어떠한 사물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표현을 했다면 그 자체가 지시체 자체, 지시하는 사물 자체가 된다. 이것이 의미 지칭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가 된대요. 자, 하지만 이 프레게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자, 프레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체와 뜻, 이 뜻은 다른 말로 의미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지시체와 의미를 구분해야 된다. 그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시체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고유한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쉽게 하면 여기 있는 프레게는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해 반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힙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좋네요. 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하나의 문장과 샛별은 개밥바락이라는 또 하나의 지금 문장을 줬어요. 자, 샛별, 개밥바락이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봐요? 자, 둘 다 샛별, 금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프레게에 의하면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에서 자, 1번과 2번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 의미를 지녀야 됩니다. 의미 지칭 이론, 아까 의미 이퀄 그것이 지시체 자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왜냐하면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밑줄 친 이 샛별과 개 밥바락이라는 이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금성이란 지시체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금성의 다른 이름이 결국 뭐란 얘기야? 샛별 또는 개밥바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일치해야 되겠죠? 의미 지칭 이론에서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프레게는. 자, 그 이유는 자, 여기 1번은 동어의 반복이기 때문에 자, 샛별은 샛별이라니까 동일한 단어의 반복에 불과한 거죠. 맞아요? 샛별, 샛별. 자, 동일한 단어를 그냥 반복해놨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대요. 이 샛별은 샛별이라니까. 자, 두 번째 2번은 정보를 제공한대요. 자, 샛별은 개밥바락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뜻이니까 정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문장을 똑같이 인식한다, 다르게 인식한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뭐 샛별은 샛별, 나는 나야? 이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똑같은 거 반복, 동어의 반복일 뿐이지 어떤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문장은 샛별은 개밥바락이라고도 부르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하나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문장은 분명히 다른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니라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프레게라는 사람은 결국 두 개의 문장을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는 이 고유 이름이 자, 아까 샛별이라는 이름이 자,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식적 차이가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리하면 자, 빨간색에 하나는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 근데 하나는 거기에 특정한 정보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자,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에게 인식적 차이를 주게 되고, 자, 이것은 지시체 자체가 아니라 결국 의미를 담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즉, 프레게는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란 뜻을 담고 있고, 자, 뜻을 담았대요. 자, 그리고 개밥바라기, 이건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각각이 그럼. 아, 결국 이거였네. 자, 지금 샛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침에 뜨는 그 별, 그 새벽에 반짝거리는 이 금성을 나타낼 때 샛별이라고 부르고요. 자, 저녁에 이 뜨는 금성, 이 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 개밥바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침에 뜨는 금성이냐, 저녁에 뜨는 금성이냐라는 의미, 인식적 차이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프레게는 이처럼, 자, 동일한 지시체에 이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죠? 아침에 뜨는 금성, 저녁에 뜨는 금성이란 다른 뜻을 담았단 말이야. 따라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자, 지시체와 그 다음에 뜻은 같은 것이다, 다른 거다? 그렇지.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달라야 돼요, 지금. 자, 두 뜻의 차이로 인해서 1번과 2번의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프레게는 이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한정 기술구가 뭐냐? 그 아래에 있네요.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 자, 이것을 우리는 한정 기술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자,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 하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이 아리스토 텔레스라는 자, 이것이 바로 자,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표현해서 그 밑에 하늘색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저자라고 표현하거나 자 결국 답은 다 똑같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몇 개의 단어나 이런 저런 기호로 구성한 밑에 플라톤이 가장 유명한 제자라는 이 구성인 표현, 언어 표현이나 자 여기 있는 율리학의 저자라는 이 표현이나 결국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한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갖게, 다른 인식적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A달랑 내려갑니다. 한편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관념과 뜻은 같은 것이다, 다른 거다? 네, 다른 것, 이렇게 다르다고 봤습니다. 자, 관념이란 건 뭐냐?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가 됩니다. 자, 다시요. 관념은 주관적이고 어떤 거? 내적 이미지를 갖는다. 자, 반면에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뜻은 자, 의미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려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 객관적이면서 합의된 재산. 서로 똑같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던 어떤 의미를 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대요? 뜻이 된대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공적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렇지.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결국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자,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뜻과 그 다음에 지시체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고 봤고, 자,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언어적 표현은 결국 관념 이것과도 같다 다르다? 자, 다르다. 자, 결국 뜻이라는 것과 의미라는 것과 관념이라는 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 왜? 관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것은 서로가 똑같은 뜻을 가져야 되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공적이고. 그러다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 자,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한다. 같지 않다고 봄으로써 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다시 갑니다. 유니콘 본 적 있나요? 이건 결국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에요. 환상의 어떤 동물이란 말이야. 자, 그럼 아까 이것을 지시체가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니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니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지시체가 현재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설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의미 지칭 이론에서는. 자, 그런데 프레게는 이것을 어떻게 유니콘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야? 지시체와 의미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가 현재 상상의 어떤 동물들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